조선 중기의 화폐. 15세기 이전까지 이웃나라의 화폐 경제. 중국은 3000년 전 주나라 시대부터 금속 화폐를 만들어 사용했었고, 주나라 시대의 화폐이다. 송나라 때에는 세계 최초로 지폐를 만들어 사용했었다. 1024년에 제작된 송나라 지폐이다. 그런데 원나라 당시 무리한 교초의 남발로 화폐 경제가 크게 교란되기 시작하여 도장 찍듯이 마구 찍어낸 원나라의 교초. 명나라 건국 초기 화폐에 대한 불신감으로 화폐 경제가 크게 붕괴됐고, 이후 근 100년 가까이 물물교환에 의존하게 된다.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소박한 농촌 경제를 지향하면서 상업이 발전하는 것을 막으려 했었음. 한편 일본은 8세기 나라 시대부터 당나라 화폐를 본떠 화폐를 주조했지만 나라 시대 화폐의 모습이다. 화폐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었던 구리 공급의 문제로 10세기까지 마포가 3배 대형으로 주로 사용되다가 11세기 이후로 자국에서 화폐 만드는 것을 중단하고 화폐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식으로 물량을 조달하였는데, 그렇더라도 일본의 화폐 경제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여서 일상에서의 거래는 물론 세금 납부까지도 중국 화폐로 행해지고 있었다. 12에서 14세기 일본의 대금 결제 중 화폐의 사용 비율이다. 16세기 전세계 은본위제 시기 조선은 무엇을 했나? 16세기에 들어서 조선의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 화폐 경제는 커다란 변혁을 맞게 된다.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은 유통 및 무역권이 형성되던 시기였음. 중국에서는 다시 화폐 경제가 정착하고 16세기 후반 1조 편법이 시행되면서 은본위 경제가 확립된다. 은광석에는 다량의 납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일본에서는 16세기 초 조선에서 개발된 새로운 연인분리법인 회취법을 전수받아 은광의 개발이 활발해졌고, 16세기 후반에는 유럽을 통해 수은 아말감법이라는 더욱 획기적인 방법이 도입된다. 사실 화산열도인 일본에는 은, 구리 등의 광석이 풍부했음. 한태평양 조산대의 페루와 멕시코의 은, 칠레의 구리가 유명하다. 그동안 제대로 재련할 줄 몰라서 그랬던 거지. 에도시대의 주요 광산들의 표시이다. 이후 막대한 은을 보유하게 된 일본은 서양과의 교류를 통해 유럽의 신문물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 막부는 막대한 재정 수입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 에도 시대의 금화와 은화의 모습이다. 일본은 막부가 전국의 광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에도 시대의 지폐인 번찰의 모습이다. 하지만 조선은 여전히 복지부동이었다. 은을 쓰려고 해도 중국에서 곡물로 바치라고 할까 겁나서 은광산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했을 정도였음. 임진왜란, 화폐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럴 때 임진왜란이 발생했는데, 파견된 명나라 병력은 식량 등 군수품을 조선에서 구입하기 위해 은을 가져왔는데, 은화를 써본 적이 없는 조선인들에게 은으로 통한 물건의 매매란 불가능했다. 조선은 왜 이러냐? 어떻게 돈을 사용할 줄도 모르냐? 때문에 굶주린 명나라 군사들은 조선인들을 약탈하기도 하고 조선 정부의 화폐의 유통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우리 역사서는 명군의 일방적인 약탈만 강조하지만 명나라 병사들도 실은 이런 사정들이 있었던 것임. 하지만 전쟁 중에 화폐 유통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선조, 아 놔, 어쩌라고.
다만 전쟁을 통해서 조선은 어찌됐든 은의 유통을 살짝 경험할 수 있었고, 전쟁이 끝나자 조정에서는 본격적으로 화폐 유통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된다. 그리고 1603년 화폐를 발행하는 관청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구리가 부족해 찍지 못했다. 에휴. 당시 구리는 전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해야 했으니까. 대동법을 실시, 화폐의 필요성 대두. 17세기 초 조선은 대동법을 실시하게 된다. 대동법은 공납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공납을 없애고 대신 대동리라는 규정된 쌀만을 거둬 그것을 공인에게 주어 왕실과 조정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대동리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려니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이쯤에서 화폐 제조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다. 김신구, 전하, 우리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먹고 입는 데 쓰여야 할 쌀과 옷감을 돈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화폐를 만들어 널리 사용토록 해야만 하옵니다. 인조, 좋은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고? 전조 고려의 본을 받아 술집과 음식점에서 동전을 내고 사먹도록 해서 백성들에게 돈을 사용하는 맛을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맡아보겠습니다. 그리하여 1625년 엽전 65만 개를 주조하고 한양 육조거리 앞에 사람들을 모집해 음식점을 내 너희들이 시범 케이스이니 앞으로 술값과 음식값은 엽전으로만 받도록 해라. 음식점에 들리고 싶은 사람들은 먼저 관청에서 물품을 돈으로 바꿔가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가 터졌다. 엽전이 너무 부족했다. 쌀 한 가마니에 엽전 600개였으니 엽전 한 개당 가치 700원. 나라 전체의 엽전 60만 개 가지고는 고작 쌀 1000가마니밖에 못 사는 수준. 애초에 엽전 한 푼에 쌀 한 가마니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그렇게 하면 위조화폐가 생겨나서 안 됨. 당시엔 위조화폐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엽전의 수량 부족은 전적으로 구리의 부족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호란이 터져 화폐 주조 사업은 완전 중단되고 만다. 또다시 실패.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하자 다시 화폐 주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전하, 선대왕 때 못다한 사업을 다시 실시해야 하옵니다. 효종, 그럼 천국 사신단이 오고 가는 평안도 일대에만 시범 케이스로 뿌려보라는. 1650년 이를 위해 김육은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 돈 15만 문을 사와 평안도 일대에 뿌렸는데, 앞으로 물건을 사고 팔 때 반드시 엽전을 사용하도록 하라. 교환비는 은화 한 냥에 엽전 6냥, 쌀 2가만이라는. 네? 하지만 강압적인 독촉에 평안도 백성들의 불만이 팽배했기에 누구도 선뜻 엽전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 은화가 많이 침투하던 때라 굳이 엽전을 찾지 않았고, 또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 엽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지. 결국 김육이 제시한 사업은 국고만 축낸 꼴이 되고 말았다. 효종, 에잇, 포기해버려. 김육, 하오나 전하. 어허, 그만하래도. 그러시네요. 우의정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칠 병이에요. 이런 이유로 17세기 중엽까지도 화폐가 유통되지 못한다. 화폐가 없었으니 당시 주막도 없었음. 사극을 너무 믿지 말라는. 잉? 음식점이나 주점은 있었잖아. 그건 한양에 국한된 거지. 주막이 들어서는 것은 상평통보가 유통되면서부터임.